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조금 힘들어하는 영역인 자료 해석 영역에 제가 살짝 어찌 보면 그 핵심만을 모아서요 난이도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요 실전 대비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잡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난이도별로 조금 이렇게 자료 해석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 위주로 좀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시고 어찌 보면 체득하라고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공부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그러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별로 안 될 거고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실전 대비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잡았고요. 요거 앞서서요 제가 먼저 뭘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거는요 여러분 문제풀이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 전략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레벨을 주어지겠습니다. 제가. 뭐, 레벨 1, 레벨 4, 레벨 3, 네, 레벨 5, 그 다음에 레벨 2라고 잡아볼게요. 해놓고 이런 두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흔히 말하는 눈으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계산이라 그래요. 네, 눈계산. 그러면 문제 중에요, 보기 중에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이건 레벨 1이네, 레벨 4네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레벨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거, 흔히 말하는 어떤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래프가 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눈으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거, 혹은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이 얼마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눈계산이라고 하고요. 이런 쪽은 살짝 어려운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정밀산 혹은 뭐 정밀계산, 이렇게 우리가 좀 말을 좀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다면,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1번부터 풀기 시작하는데요. 1번을 딱 봤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근데 레벨 1짜리가 등장했어요. 너무 쉬워요. 눈으로 확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풀어야 돼요. 풀어요. 레벨 1짜리는 그냥 푸는 겁니다. 보자마자 풀어요. 해서 답이든 아니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답은 아닐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1번부터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잘. 그럼 지워지겠죠. 근데 답이면 감사한 거였고요. 자, 두 번째 걸 딱 봤는데 아까 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레벨이 있어요.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계산이 너무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대부분은요, 요 문제가 등장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해버립니다, 이거. 근데 절대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잠깐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하는 거예요. 얘를 패스하면요 여러분 뭐가 이득이 되냐면요, 만약이라도 얘가 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푸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맞죠? 흔히 말하는데 이거 운이긴 하겠지만요, 얘가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지저분해, 지금 나는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고 앉아있어, 딱 생각이 든다면 얘는 잠깐 패스하는 겁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와서 너 풀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다려봐, 너보다 더 쉬운 녀석이 답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레벨 3짜리를 봤어요. 얘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지만 그래도 계산이에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역시 너도 잠깐만 기다려봐, 하지만 너보단 쉽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어야 되고요. 4번을 봤는데 레벨 5짜리가 나왔네요. 레벨 5짜리 위에 거 두 개보다 더 어려워요. 우와, 이 문제 진짜 별로구나. 일단은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 한 다음에 마지막 거 봤더니 레벨 2 살짝 눈으로 계산 가능한 문제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또 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봤을 때 답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이득이 생긴 거죠. 귀찮아. 일단 패스했고 쉬운 것들만 봤는데 쉬운 거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 도전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시간 낭비만 제대로 한 거가 될 거고요. 여러분은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1번부터 보다가 2번 어떻게 풀어? 여기 힘들겠지만 하지만 계속 풀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 낭비 됐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로 가주면요, 여러분 진짜 이 진상 계산하느라고 시간 뺏기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풀고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할 수 있어요. 혹 얘가 답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몇 번을 풀어야 될까요? 1번하고 5번이 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 레벨이 가장 낮았던 3번을 풀어보는 겁니다. 제발 얘가 답이길 바라면서요. 3번이 답이면 그래도 감사하죠. 조금 진상으로 계산을 했겠지만 얘네보단 쉬웠거든요. 풀어서 맞았으면 감사합니다. 2, 4번 안 풀었으니까요. 근데 얘도 답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이제 가장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레벨 4짜리, 레벨 5짜리가 있다면 당연히 레벨 4짜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쉬운 걸 해서 얘가 답이면
그래도 레벨 5짜리는 안 풀었죠. 얘가 답이 아니면 여러분 답은 4번이겠죠? 그래도 레벨 5짜리는 안 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제가 드려야 될 팁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료 해석 파트에서 만약이라도요, 보기 가운데 흔히 말하는 진상계산 문제가 5개가 쫙 나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뭘 안 풀어도 되냐면 가장 레벨 높은 거를 안 풀어도 돼요. 그죠? 요게 여러분 핵심적인 팁입니다. 아, 나는 모든 보기 중에 한 개는 안 풀어도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야 이 패스가 여러분 쉽습니다. 이게 패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풀 때, 너무 어려운데 이 보기는? 너 잠깐만 기다려봐. 너가 레벨 5짜리일 수도 있잖아. 하고 다음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다가 아예 몰라, 넘겨.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레벨 5짜리는 절대로 안 풀어도 되는구나. 알겠나요? 네. 이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네. 저는요, 다음 넘어가서 진짜 실전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난이도별로 제가 좀 잡아봤어요. 난이도별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쫙 잡아봤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쉬운 난이도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어려운 난이도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별로 아닌 녀석이구나, 중간 녀석이구나, 어려운 녀석이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처음부터 이건 보자마자 쉽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느껴지고 깨달아질 거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쉬운 녀석들은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고 중간 것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약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얘는 너무 쉬운데 이런 거 없어요. 문제 풀다가 이건 쉬운 거구나 라고 판단할 뿐이죠. 처음부터 보자마자 쉽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민속마을 현황에 관한 자료예요. 민속마을인 안동화의 경주양동, 아산외암, 성주한계, 성읍민속 A부터 E까지 해당한대요. 자료와 보기를 참고해서 A와 E에 해당하는 민속 자료를 5군데를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을 보기를 만족하는 저쪽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대로 A, B, C, D, E를 적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속마을별 지정 면적이 A, B, C, D, E 5개가 비어있고 지금 여기 5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A, B, C, D가 뭐냐 맞추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는 A, B, C, D 5개나 묻고 있는데 이 보기를 보세요. 몇 개밖에 없죠? 4개, 5개. 여기도 뭐 많아야 5개밖에 없죠. 그렇다면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요것 중에 한 개입니다 라고 결정이 확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개, 4개, 3개, 2개, 1개에서 120개가 나와야 정상인데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네, 120개의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5개 중에 1개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요. 이 문제는요. 여기를 풀다 보면 여러분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거 하나로 여기 보기 중에 몇 개가 지워질 겁니다. 이제 그걸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곳은 안동하회랑 경주 양동과 안산 외암이래요. 그럼 입장료 여기죠, 여러분. 그러면 무료에 해당하는 게 뭔가요? 자, 무료는 B예요. E도 무료고요. 네. 지금 A, C, D는 어찌 보면 안동화의 경주 양동 아산 외암이 A, C, D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랑 E는 여러분 뭐란 소린가요? 무료예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이거 5개, 여기 위에 있는 5개 중에 안 들어가 있는 녀석이 B랑 E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볼게요. 안동화의 경주 양동, 아산 외암은 돈을 받는 데고요. 돈을 안 받는 데는 성주 한계랑 성은 민속이래요. 그러면 B 자리와 E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는 소리죠? 네, 성주 한계랑 성은 민속 2개 중에 1개밖에 못 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B 자리에 성은 민속이 왔네요. 성은 민속이 왔고요. E 자리에 이 자리가 여기네요. 성주 한계였나요? 네, 성주 한계와 성주 한계. 지금 요거 중에 1개란 소리죠. 그죠? 그렇다면 이미 보기 가운데서 굉장히 빨리 선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보기 판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려고 그러면 꽤나 귀찮아요. 하지만 보기에서 이미 답안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보기를 통해서 마구마구 정리해주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얘랑 얘를 봤더니 아산외암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건 맞다는 소리고 여기만 결정을 지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A가 경주 양동이냐 C가 안동화이냐 아니면 A가 안동화이고 C가 경주 양동이냐 요것만 결정 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안동화이랑 경주 양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면 되겠죠. 네.
지정 면적, 안산 외형. 여러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안산 외형은 이미 D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보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할 게 있으니까,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봐도 되는 보기들이 마구마구 생길 겁니다. 성은 민속,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성은 민속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죠? 볼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 요 마지막 것밖에 없겠죠. 성인 10명, 청소년 4명, 아동 10명이 합이 46,000원인 것이 안동하회래요. 그럼 안동하회에 해당하는 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만요. 성인이 10명입니다. 입장료가 성인이 10명이면 지금 남는 게 A랑 C 둘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3만원, 여기에 들어가면 4만원이에요. 성인이 10명이니까요. 근데 지금 합쳐서 46,000원밖에 안 돼요. 14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답이 벌써 나오지 않나요? 네. A라고 딱 나올 겁니다. A를 계산해버리면요. 성인이 3,000원에 10명씩 들어갔으니까 3만원.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 4명이 들어갔으니까 1,500원에 네, 1,500원에 4명이니까 6,000원. 그 다음에 아동이 1,000원이죠. 네. 1,000원에 10명이 들어갔으니까 10,000원이에요. 더해주면 46,000원 딱 나오잖아요. 끝. 한마디로 안동하회가 어디다? A다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눈치채실 겁니다. 그러면서 답이 2번으로 체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유형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자료 해석 중에서 정말 이 정도만 나와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푸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유형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경우가 있지만 하나를 해석하다 보면 이런 답 같은 경우에 이미 답을 스스로가 제한을 해버립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1번, 3번, 4번이 결정이 확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5번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아예 보기 중에서도 안 봐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매이는 녀석들이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유형도 볼게요. 자, 이도 난이도 여러분 별 1개짜리인데요. 쉬워요. 다음은 유형별 소유자 피해 구제접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2014년도만 보니까 여기만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방문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어떤 판매에 관련된 퍼센트를 구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는 법이죠, 어찌 보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요, 1, 2, 3, 4번이 만약에 보기로 나왔다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거. 근데 기타가 여러분 40.8, 두 개가 겹쳤죠? 방문도 17.9가 겹쳤어요. 다단계도 봤더니 10.1, 10.1이 겹쳤고요. 그 다음에 사업 권유가 3.6, 3.6도 겹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겹쳐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은 2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은 없길 바래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가 여러분 10.1, 10.1, 10.1이 3개짜리인데 굳이 여기서 내가 다단계 판매를 퍼센트를 구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그냥 후회하잖아요. 어차피 3개 똑같은 거 왜 구해요? 차라리 2개. 혹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것보다 더 쉬운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아예 퍼센트가 다 다른 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퍼센트, 그러니까 전체분의 예, 전체분의 예, 전체분의 예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거. 그런 걸 위주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스스로 뭔가를 답을 계속 어찌 보면 이렇게 제한을 주는 그런 녀석들이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쉬운 유형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4년도니까 여기를 전부 다 뭐 해야 될까요? 더해야 돼요. 싹 다 더한 다음에 그것분의 예, 그것분의 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계산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끝자리를 제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죠. 얘네들이 더하면 이거 3개를 더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끝자리가 깔끔해지거든요. 그죠? 끝자리가 10이 나와요. 0이 나와서 1이 올라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면 100이 될 거고요. 여기 더하면 6이 될 거예요. 160입니다. 요거 2개 더하면요. 160하고 140 더하면 300이고 507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507분의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여러분. 네, 전체가 507명인데 507건인데 507분의 91건 507분의 51건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어림산의 센스가 필요한 거죠. 어림산의 센스를 보자면 507보다는 500분의 정도로 봐주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여러분이 계산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를 여러분이 눈치채고 계시면 더 빨리 풀 겁니다. 만약에 507분의 91 갖고 계산하고 싶었어요. 방문 전화 권유 판매로 나는 이 4개 중에 일단은 보기를 하나 결정해 볼래 라고 했다면 507분의 91을 하겠죠. 얘를 뭐로 볼 줄 알아야 되냐면요. 500분의 약 91 정도로 볼 줄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분모가 줄어들었잖아요. 분모가 줄어들면 여러분 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는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뭐가 나오죠? 1000분의 182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얘는 0.18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약 18.2%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얘가 18.2%인데 걔보다는 어떻단 소리예요? 조금 작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18.2%보다는 조금 작은 답이 일단은 17.9 쪽으로 완전히 거의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2번, 4번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뭘 판단할까요? 다른 그림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 507분의 51 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해서 편한데 조금 지저분한 문제가 등장했다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 그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타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다단계는 똑같으니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사업 권유 거래가 3.6 대 11.5예요. 여기가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507분의 사업 권유를 보세요. 사업 권유가 여러분 18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여러분이 조금 그냥 과하게 얘도 아까처럼 500분의 18로 보고요. 과하게 얘를 소수점으로 바꿨다면 0.036이죠. 해서 3.6%예요. 약. 얘는 3.6%보다 조금 작겠지만요. 그러니까 얘는 3.6%밖에 안 되는 녀석인데 11.5%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4번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다 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계산도 굳이 이걸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퍼센트가 흔히 말하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조밀조밀하게 안 하고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녀석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개만 구해봐도 4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쉬운 유형이에요. 자, 다음 또 쉬운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난이도 2개짜리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지역별 학교 현황과 대학 진학률에 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표가 등장하는데 여기를 일단 읽는 것 자체는 여러분 무리예요. 보기부터 읽겠죠. 자, 1번 볼게요. 2011년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평균은 약 79.3%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평균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이니까 여기겠네. 전체 평균을 구하라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려요? 기준이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서울에는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인구가 있고요. 경기도엔 1300만, 뭐 흔히 말하는데 제주도에는 50만인가 30만인가요? 네, 아무튼 제주도는 되게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를 똑같은 평균으로 자꾸 계산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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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을 기준으로 했었다. 그래주면 맞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틀린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걸 다 구했다? 혹여나 여러분 진짜 구했어도 이 값이 맞을 때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알 수 없는 복이에요. 흔히 말하는 상식 밖의 질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2번은요. 대학 진학률 순위는 각 지역의 대학교 개수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요. 진학률의 순위를 구해보는 거죠. 대학 진학률의 순위. 그럼 여기에 순위를 구했을 때 그것이 이쪽 대학교 순위랑 똑같느냐 이렇게 보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판단하나요? 1, 2, 3, 4, 5, 6, 7, 8, 9 찾을 겁니다. 그죠? 1, 2, 3, 4, 5, 6, 7, 8을 찾을 거고 여기서 1, 2, 3, 4, 5, 6, 7, 8을 찾을 거예요. 해서 그 등수가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살짝 버려둡니다. 왜냐면요. 웬만하면 맞을 경우가 많긴 해요. 중간에 뭐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일단은 어차피 내가 봐야 되고 일단은 내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네, 1, 2, 3, 4, 5, 7을 구해야 되잖아요. 쉬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여러분, 얘는 이 보기 정도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보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잠깐 패스하는 거예요. 넌 잠깐만 기다려봐.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하는 거예요. 전체 학교의 개수가 많은 지역의 수, 대학교의 개수도 많다 그랬는데 옳은 걸 고르는 거군요. 네. 아무튼 이 녀석은 약간 복잡하고 일단 숫자를 써야 되니까 잠깐 패스해 보는 거예요. 전체 학교의 개수가 많은 지역의 수, 대학교의 개수도 많다 그랬는데 전체 학교의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여기 가장 많죠. 그럼 여기도 대학교가 가장 많나요? 요걸 보란 소리입니다. 얘도 역시나 1등, 1등, 2등, 2등을 보란 소리인데 아까 거보다는 보기가 편해요. 왜일까요? 아까 거는 요 밑에 거랑 요 위에 걸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랑 여기였나요? 네. 지금 거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구니까 여기는 그냥 진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과 1이고요. 네. 2등은 여기죠? 2등이 여기인데 얘도 2등이 맞죠? 네. 여기가 3등인데 여기가 3등이 맞나요? 네, 맞네요. 여기가 4등인데 여기가 4등이 맞아요. 여기가 5등, 5등이 맞고요. 여기가 6등, 6등 맞고 7등, 7등도 맞습니다. 고로 얘도 맞는 내용,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여러분.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 체크되는 겁니다. 네.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요. 2008년 대비 2011년에 대학 진학률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경기도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자,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감소폭, 감소폭이라고 나왔죠? 지금 진학률의 감소폭이에요. 감소율을 구하세요, 감소폭을 구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폭은 여러분 절대값이에요. 그냥 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2008년 대비 2011년에 가장, 네, 2008년 대비 2011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가장 적게 떨어진 지역은 경기도래요. 맞나요? 네, 서울은 한 2점 몇 정도 떨어졌고요. 경기도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미 끝났어요.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경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서울만 봐도 여러분 뭐 한 2점 몇 밖에 안 떨어졌는데, 네, 경기도는 뭐 6점 몇인가요? 7점, 6점 몇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애초에 벌써 틀렸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여기서 여러분 3번으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2번을 보셔도 되는데요. 봐도 어차피 대학 진학률 순위 보면 여기 1등이 어디죠? 네, 여기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대학교 개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대학교의 개수가 적으면 1등이죠? 네. 대학교의 개수가 뭐 혹시 많으면 꼴등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도 아이 뭐 상관없는 녀석이었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면 잠깐 넌 기다려봐 하고 딴 걸 볼 것 같긴 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른 폐기량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예요. 문제가 2칸짜리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풀 때 한 2, 3분은 좋게 걸릴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요 1, 2번입니다. 1, 2번. 자, 가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 들어갈 숫자는 지금 상태 보니까 얘네들 4개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네 3개를 더해서 여기서 빼도 뭐 아니면 이거 빼는 거 여러분 힘드니까 이거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16,786을 더해서 실제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아니 틀린 거 고르라 그랬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더하기를 유도하는 문제들은요 거의 맞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하고 그냥 에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은 또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 분들이라면 틀린 거 고르래? 그런데 이런 거 더하기해서 틀린 거 내겠어? 라고 생각을 어찌 보면 한 칸 더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이걸로 내려고 냈다 그러면 문제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 흔히 말하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랑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하는 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칸 더 건너 짚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좀 불안하다, 의심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넘길 수 있다? 그래야 나는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좀 과감함과 좀 무모함이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자료 해석은요. 얘를 맞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 2번을 볼게요. 2008년에 건설 폐기물 중 그랬어요. 2008년에 건설 폐기물이면 여러분, 네, 건설 폐기물 중 해역 배출로 처리한 폐기량 비율이랍니다. 얘의 비율이 약 3%가 만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21만 1728을 맞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모르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풀어봅니다. 맞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요. 예분의 6411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것이 약 3이니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검사만 하면 돼요. 자, 얘네들이 곱하죠. 얼마인가요? 곱해봐야 뭐 641100 뒤에 00자리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나누면 절대 안 되고 얘는 이쪽으로 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3과 얘를 곱할 거니까 여기다 3을 곱하기 써주시고 여러분이 빨리 계산하는 겁니다. 38에 24, 32, 68, 37에 21, 31은 35, 3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635184랑 641100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그거 뭐란 소리예요.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네, 63만 5천하고 64만 1000이면 6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전체 63만 분의 6천 정도면 그래도 한 1%인가요? 이렇게 따지면 큰데요 여러분? 네, 그냥 전체적인 값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은근슬쩍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맞다면 자, 얘 잘 잡은 거겠죠 여러분. 거꾸로 말할게요. 얘가 만약에 3%가 아니었어요. 3%가 아니면 지금 이걸로 자꾸 풀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틀린 게 될 테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봐도 얘는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막 계속 확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3%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얘도 틀린 거예요. 얘로 자꾸 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으니까 얘도 맞겠구나 라고 억지로 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약간 문제를 흔히 말하는 비비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울게요. 3번, 4번이 문제입니다. 3번, 4번이 문제인데요. 자, 3번은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2011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예분의 재활용, 예분의 재활용, 예분의 재활용, 예분의 재활용, 예분의 재활용,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가장 높은 게 얘냐,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1년을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볼 거예요. 269548분의 189608이에요. 얘랑 나머지 걸 비교할 겁니다. 나머지 걸 비교할 건데 여기가 가장 높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눈대중을 믿어야 돼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어림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만약이라도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다면 틀린 말이겠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의 이제 흔히 말하는 어림산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 어림산 가능한가요? 네. 어림산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90 정도로, 보고 000은 지우고요. 여기도 한 270 정도로 보고 000 정도는 지워주겠죠. 분모 분자를 그냥 일정하게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 놓고 000 지워주면 한 이 정도의 비율. 이것도 10으로 나눠주면 27분의 19 정도의 비율 정도로 갖겠구나. 판단이 좀 되나요? 이건 어림산이에요, 여러분. 어림산인데, 얘 보세요. 얘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29만 5천분의 22만 정도고요. 25만 2천분의 17만 5천이면 얘도 좀 크긴 한데 지금 얘보다 큰 녀석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만. 얘랑 한번 비교해 보면요. 295047 219 123이에요. 그럼 얘를 여러분 뭐로 보냐면 295 정도로 보고 얘를 219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 약간 본다면 한 300분의 220 정도로 또 어림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한 어림이긴 한데요. 얘와 얘를 비교할 때, 자, 여러분 얘랑 얘를 비교할게요.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할게요. 요런 비교법 정도를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조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정밀한 값이면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의미해요. 이거 두 개의 값이 정밀한 값이다. 그러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림을 했거든요. 어림을 했으면 순간적으로 어느 쪽이 높아지고 어느 쪽이 낮은지 실제로 직접적으로 깊게 계산하지 않는다면 값이 뭉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값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어림해도 그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요. 뭘 비교하냐면 여러분 크기를 비교하세요. 여기 몇이 늘어났나? 얘는 지금 29가 늘어났죠, 여러분. 얘는 몇이 늘어났죠? 25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를요, 여러분, 얘 대신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수학적으로 여러분 약간 더하기 그러니까 더했을 때 똑같은 개념을 조금 섞였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그 개념을 좀 섞어서 나온 풀이긴 한데요. 그 깊숙한 풀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정도가 비교됐을 때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그것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기회 드리면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차이만 구해보세요. 25가 늘어났죠. 여기서 여기에 차이만 구해보세요. 29가 늘어났죠. 그럼 지금 이 자체를 뭐로 보냐면 얘 대체자로 보는 거예요. 얘의 대리 녀석으로 본다면 얘는 1이 넘고 얘는 1이 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그거를 고스란히 부호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수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얘보다 큽니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것도 꽤나 차이가 나게 큰 거예요. 네. 요 풀이 여러분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리기 좀 무리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분의 요거에 요것분의 요거의 비율만 봐도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애는 2011년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2011년이 가장 높은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얘만 비교해 봐도 2012가 더 큰데 애초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3번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보기 판별법을 살짝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문제 난이도 2로 잡아놓은 건데 이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 자체도 없고요. 네. 얘가 맞기 때문에 얘도 맞겠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는요, 여러분 3번이면 지금 방금 푼 거고요. 얘가 틀렸다고 표현이 됐겠죠. 답이 그래서 3번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매립으로 처리한 폐기량의 비율이면 얘분의 매립이 어딨나요? 여기죠. 얘랑 2008 여기 분의 이거라고 잡았을 때 그 녀석의 차가 8.8%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으악 귀찮죠. 얘를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패스하는 과정인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다 했고 체크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럼 얘가 답일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파트잖아요.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답이 나왔는데.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얘가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구나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보기 판별법을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신다면 분수 판별이요. 분수 크기 대소 관계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실제로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런 문제 여러분 등장하면 시간 좀 걸리네 라고 보기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워낙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더 접근해 왔다?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요. 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난이도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이런 문제 나오면 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한수원 문제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는데, 자, 맨 먼저 봐야 될 건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요. 기억이 몇 개인지, 니은이 몇 개인지, 디귿이 몇 개인지, 리을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여러분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 위주로 보는 게 여러분 여기서 보기로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100%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기억을 푸는데 기억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기억만 고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쉬운 거 위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문제풀이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여러분 좀 다르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이 2개고, 니은이 3개고, 디귿이 2개고, 리을이 3개예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 위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니은하고 리을 자체가 여러분 딱 봤을 때, 뭐 계산하는 문제야. 근데 기억이 여러분 쉬운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쉬운 것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지배적으로 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다 무시하고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 2010년 동안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 여러분 전력 소비량이 어디 있나요? 전력 소비량, 네. 2008, 2010년 전력 소비량이 있나요? 없나요? 전력, 여기 있네요. 그죠? 전력 소비량이 여긴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전력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8.2, 18.6, 19.1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은 판단할 때 네. 당연히 뭐 볼 것도 없잖아요. 18.2, 18.6, 19.1 점점 늘어나고 있네 하고 얘를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맞은 거 고르세요니까요. 네, 기억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한 개네 하고 니은하고 리을만 보면 되겠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소비량이죠,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보기 가운데 량과 율은요,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량을 비교하세요 할 때는 진짜 실제적인 어떤 절대 값들이 나와야 돼요. 비율을 구하세요. 소비율을 구하세요. 소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단위가 퍼센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량으로 나와 있나요? 18.2가 18.6과 19.1이 어떤 량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해서, 네. 그래서 100을 소비했고요. 이때는 50을 소비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는 18.1을 실제로 소비했겠지만 이때는 반인 9.3밖에 소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량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쪽과 이쪽과 이쪽의 절대 전체량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량과 류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팍 각인이 된 사람만 이걸 볼 때 쉬워 보여서 접근을 하겠지만 전력 소비 량이래. 량. 이거 량 아닌데, 날 잡으려고 그랬구나.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번하고 2번은 지워지겠죠.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니은 리을이에요. 뭐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됩니다. 니은 볼까요? 2010년에는 산업 부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또 량이에요. 2010년에. 2010년이면 여기죠, 여러분. 소비량 단위도 량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실제 값이 나온 게 맞아요. 소비량이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산업 부분이었죠. 네, 산업 부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여러분 여기죠. 11만 5,155인 것 같아요. 그 녀석은 전체 소비 에너지량의 50% 이상이 맞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 50%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19만 3,832의 50%면 반 정도니까 10만이 안 될 거고요. 얘는 10만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50% 이상이 맞죠. 얘 여러분 쉽나요? 안 쉽나요? 쉽죠. 그러니까 니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쉬운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니은이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맞습니다. 해서 답은 일단은 3번 아니면 4번 걸로 나올 거고요. 네, 디귿하고 리을을 풀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쉬운 걸 풀면 답이 되겠죠. 근데 아까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 디귿이 2개였고 리을이 4개였잖아요. 아, 리을이 3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리을 쪽을 먼저 보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편할 겁니다. 네. 디귿도 해석은 해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08에서 2010년 사이에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의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죠. 2008에서 2010년 나온 건 여기인데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의 비율이래요. 이거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자, 이거 살짝 애매한데 전체 소비량은 여러분 2010년 빼고는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실제로 이것과 이것의 비율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자 실제로 얼마를 소비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게요. 2008이라면 2008에 전체 소비량이 있을 거예요. 전체 소비량을 A라고 한번 해보죠. A량 분의 석유 제품 소비량이래요. 석유 제품이 53.3%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분의 53.0.533A를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량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2008년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뭘 구하면 전력 소비량을 구해볼까요? 2008년에 A를 소비했다면 그 중에 0.182A를 전력으로 소비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다면 이거 대비 이거의 증가였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 량 대 이걸 비교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0.533A 분의 네. 자, 0.533A를 비교해 봤을 때 0.182랑 이건 여러분 언제였죠? 네, 2008년도예요. 2009년도에 B만큼을 총 소비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요. 0.54B분의 네, 전력이 0.186B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얘네 둘을 비교하라는 건데 얘 양을 실제로 몰라도 둘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둘이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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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를 비교하세요. 그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말은 복잡하고 량을 알 수 없잖아요. 라고 판단이 될지언정 계산하다 보면 양이 지워지면서 실제로 53.3분의 18.1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실제로 51.9분의 19.1을 18.6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51.9분의 19.1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다시 한번 보기 판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2008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53.3분의 18.2랑 54.0분의 18.6이랑 네, 51.9분의 19.1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매년 증가하고 있나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얘랑 얘는 비교가 참 쉽죠. 왜냐하면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분자는 커졌단 말이에요. 나눠지는 수는 줄고 당연히 그러니까 나눠지는 수가 점점 크고 나누는 수가 작아졌다. 한마디로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컸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큰 거잖아요. 이쪽이 그냥 큰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여러분 수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얘랑 얘만 비교하면 돼요. 누가 더 큰지. 근데 숫자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이럴 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분수 판별법을 하는 겁니다. 몇이 늘었나요? 0.4가 늘었죠? 몇이 늘었나요? 0.7이 늘었죠? 그럼 얘도 바꿔주면 여러분 7분의 4로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럼 7분의 4가 큰가 53분의 18이 큰가 이걸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 여기에다 가장 비슷하게 한번 갖고 가보세요. 7, 8에 56, 8을 곱했거든요. 그럼 8을 곱했을 때 7분의 4는 56분의 32랑 거의 똑같겠죠. 네, 똑같으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56분의 32랑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네. 56분의 32를 대체로 놨다고 했을 때 53.3하고 18.2라면 여러분 얘랑 비교해버리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56분의 32가 훨씬 클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을 땐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이거의 대표 녀석인 얘도 당연히 큽니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수 판별법을 쓸 줄 안다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네. 얘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세요 할 때 답이 여러분 3번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도 보면요. 2010년에 산업부분과 가정산업부문에서 유연탄 소비량에 대비 무연탄 소비량의 비율이 각각 25% 이하이다. 말 되게 복잡하네요. 2010년도 여긴 것 같죠? 산업부문과 가정상업 부분에서 유연탄 소비량 대비 무연탄 소비량의 비율, 유연탄 소비량 대비였죠. 여기 분의 이거예요. 여기 분의 이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15,317분의 4,750과요. 4,636분의 901 정도를 비교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각각 25% 이하래요.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25% 이하인지만 확인하는 거네요. 그럼 이 녀석의 4분의 1, 25%는 여러분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보다 작니? 그거 보란 소리예요. 그럼 이 녀석의 4는 여러분 4로 나눠주면 얘는 한 1100 정도 나오겠죠? 1100 정도가 안 되니까 4분의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맞나요? 얘의 여러분 4분의 1은요. 15,300이니까 4분의 1은 3,000대입니다. 맞나요? 15,000에 4분의 1은 3,000대예요. 여기가 3,000 몇이 나와야 4분의 1이라고 나올 텐데 4,700까지 가면 그죠? 이건 당연히 25% 이상일 겁니다. 대략 30%까지 나오네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네. 그걸 어림산으로 하시면 그게 능력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틀렸네요. 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의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나올 거야. 나올 수도 있어.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죠. 자, 난이도 문제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긴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사업비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 개 조합 중 보증료가 높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구하세요. 그랬고요. 계산하래요. 이해되셨나요?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난이도가 3개짜리인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이 착착착 뭔가 조금 생각을 갖고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난이도 3개짜리로 잡은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내용은요. 읽어보시면 알 텐데 어떤 지금 뭔가 사업을 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세웠고요.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나 지금 은행에 이만큼 대출을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니네가 보증 좀 서줘. 이런 개념인 겁니다. 내가 이걸 대신 들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쭉 여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증 한도가 주어져 있고요. 보증료 산정식. 지금 보증료가 높은 순으로 고르려 했거든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계산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사업비 보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 사업비 요 내용을 따져야 되는 거겠죠. 그죠? 사업비에 해당하는 보증료율의 요 개념이 들어왔고요. 보증 금액은 사업비입니다. 여기 사업비 보증이죠. 네, 요런 개념도 들어와야 되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보증료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저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보증료 구해보죠. 보증 금액이 있나요? 여기 보증 금액이 이미 200억, 50억, 100억 이런 나와 있네요. 여기 50%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증 금액으로 잡아준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는요. 200억 곱하기 뭐가 등장하죠? 네, 부당 보증료율이 들어가겠죠? 보증료율인데 A조합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료율은 0.45%입니다. 0.45%면 0.0045죠. 네, 실제로 수로 바꿔주면요. 그죠? 네, 퍼센트를 여러분 숫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래요. 그리고 그걸 365로 나누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365분의 1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A 조합의 보증료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비보증료를 한번 구해볼까요? 비보증료는 여기에 50억이 주어지면서요. 네. 0. 얘는 몇 등급이죠? 여러분 2등급이에요.
0062입니다. 곱하기 얘는 365분의 365겠죠. 감사하네요. C 보증료는요 100억이고요. 유리 얼마인가요? 3등급이었으니까 저게 3등급으로 나와 있는 0.092예요. 009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65분의 100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더 큰지. 실제로 계산하라는 소리인가요? 비교하라는 소리인가요?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 돼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거 1로 계산 다 해버리고요. 그냥 제일 빨리 어떻든 간에 뭔가 계산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 누가 더 큰지. 그럼 얘랑 크기를 비교할 거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50억하고 200억을 양쪽을 만약에 뒀다면요. A 보증료와 B 보증료를 내가 지금 어찌 보면 이 부등호를 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200억과 여기에 50억을 지울 수 있나요? 없나요? 지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뭘 남겨놔요? 200억이 50억으로 나눠진 4를 남겨놓을 겁니다. 얘도 지워주면 4니까요, 얘가. 그죠? 그런 식으로 비교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0.0045, 0.006인데 이거 자릿수 귀찮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만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45, 얘를 62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4 곱하기, 4 곱하기 몇이 들어가야 되죠? 45 곱하기 365분의 100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가 더 크냐? B는요, 50억과 200억은 지어서 1이 됐으니까요. 얘를 62로 볼 거고, 365분의 365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또 뭐 하면 돼요? 365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곱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값과 이 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볼까요? 4랑 45는 곱해지기가 쉽죠, 여러분. 180입니다. 계산하면 180이 나오고 100배를 하니까 180에 100배니까요. 18,00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쪽은 여러분 대충 계산한 결과가 18,000이고요. 이쪽은요, 여러분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365랑 여러분 보세요. 365랑 62를 곱할 건데 요 앞에 것만 계산해 봐도요. 36에 18이잖아요. 18이고 뒤에 붙어 있는 걸로 해서 우르르 넘어갈 거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얘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여기서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랑 또 비교해 볼까요? 왜 A랑 C를 비교하냐면요. A랑 C를 비교해줘야,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A랑 C는 여러분 이 뒤에 게 똑같거든요. 365분의 100. 어차피 나는 얘랑만 비교할 거야. 그럼 얘네들을 퍽퍽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을 퍽퍽 지어버리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200억인데 여기에 2를 여기다 곱해주면 0.0090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100억으로 바뀔 거고 여기가 0.0090 정도로 바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00억과 100억인데 0.90과 0.009이면 당연히 92가 곱해진 쪽이 좀 더 크겠죠. 그러면 A보다 C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A가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은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랑 C는 또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 또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도 얘네들을 비교하라 그럴 때 100억과 50억은 여러분, B랑 지금 C를 비교할 거예요. 비교할 건데요. 일단 100억과 50억은 나눠지면서 이쪽에 2라는 개념이 남을 거고 여기는 1이라는 개념이 남을 겁니다. 0.006이도요. 62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92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365를 또 나눠 같이 곱해주면요. 얘기는 365가 곱해질 거고요. 아까 계산했던 그거죠. 여기는 100이 곱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비교하는 거겠죠. 여기 비교해주면 아까 봤지만 굉장히 큰 수가 나왔고요. 여기는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요. 184죠. 184에다 100이 붙었으니까 18,400이에요. 그럼 18,400과 이 수를 비교하라는 거겠죠. 그럼 62 곱하기 365인데요. 얘랑 18,400 정도랑 비교를 하랍니다. 아까 여기가 여러분 18,000이었죠? 이 계산으로 봐도 여러분 뭐 크게 문제는 없었네요. 당연히 C가 더 큰 거고 A는 가장 작고 이 계산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2만도 넘어갈 겁니다. 그럼 2만도 넘는 녀석이니까 비교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크네. 그 다음이 얘네. 그 다음이 얘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장 큰 순서대로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C고요. 그 다음이 A 순서대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 A가 답이 되는 거겠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막 1.5분에 푸세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 등장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패스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와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배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별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요. 되게 일반적인 유형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료 해석 파트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할 분이 투성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듣다 보면요. 뒤쪽에는 많은 문제들의 유형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뒤쪽 강의에서도 여러분 꽤나 많은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쪽 부분 여러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고요.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쪽 내용들은 정말 체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